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2달여간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확장안에 대한 의견이 검증위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영향권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검증위에 제출했던 자료가 현재 활주로의 항공소음 영향권을 3배 이상 축소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항공소음 분석 자료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에 70웨클 이상 소음 영향 가옥수를 5천여 가구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이 규모는 상당 부분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이 지난해 실시한 소음 영향도 정기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김해공항 주변에 70웨클 이상 소음 영향 가옥수는 17,000 가구를 넘었습니다. 국토부가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피해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산하기관인 부산항공청의 용역 결과를 스스로 왜곡한 셈인데 국토부는 6개월 전에 끝난 이 용역 결과를 지금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때 활주로 하나를 더 놓는데 소음 영향권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입니다. 활주로 배치를 바꾸고 항로를 변경하면 2,700여 가구까지 영향권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항공청의 분석과 비교하면 무려 6배가 줄어들 거란 황당한 주장입니다. 소음 문제하고 공항 수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숫자 노름이거든요. 숫자를 이제 각자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논리를 개발해서 갖다 붙이면 충분히 논쟁이 되는 거죠, 그거는.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주 1차 의견 조율에서 항공소음 부분은 이런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 주 한 차례 더 의견 조율을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지난 2002년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는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어제 김해 돛대산 현장에서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김해공항을 죽음의 공항이라고 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 건설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5일 짙은 안개 속에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국 국제항공 소속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 자락에 충돌합니다. 당시 129명이 숨진 이 사고는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고 김해 신공항 건설 문제가 제기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 간단한 표지판과 돌무더기만 남아있던 현장은 사고 발생 18년 만인 지난 4월 위령비와 안내판 그리고 2m 높이 돌탑이 세워진 추모의 공간으로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129명의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 참가자들은 김해공항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 반대에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정부가 고수할 경우 김해공항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죽음의 공항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대로 800만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추모의 시간은 새로운 안전하고도 안전한 큰 공항을 건설하는 이지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제공항 또 큰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특히 항공 물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이거 필수적입니다. 그거 하려면 여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자명한데.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김해공항 확장안 반대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 달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던 에어부산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 순차적으로 노선을 열기로 했지만 결국 중국 한 개 도시만 일단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아직은 인천공항으로만 해외 출입국이 가능해서 인천발 취향지가 적은 지역 항공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입니다. 항공편 정보가 새겨진 전광판은 꺼진 지 오래. 방문객이 없다 보니 입점한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해외 출입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재개를 밝힌 지역항공사 에어부산도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부산은 인천공항에서 중국 3개 도시와 대만 가오슝, 필리핀 세부 등 5개 노선만 취항 중인데 노선 검토 결과 결국 중국 선전 단 한 곳만 운항 재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만과 필리핀은 여전히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고 중국도 한 항공사당 주 1회 하나의 노선만 운항할 수 있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지 국가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김해국제공항 문이 열리게 되면 25개 해외 노선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전파 우려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4월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고 김해공항 국제선이 언제 문을 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40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본 에어부산은 당초 7월까지로 예정했던 직원 유급휴직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선 저가 출혈 경쟁,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제 등으로 내외부에서 골칫거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보시겠습니다. 황령산 휴양시설 조성 사업이 숙박시설 없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일면 머릿기사로 실렸습니다. 다음 달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황령산에 스키돔과 휴양시설을 짓는 민간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부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기사인데요. 부산시와 사업자가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서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자,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노조와의 갈등으로 총장 선거가 무산된 부경대학교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부경대 총장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스마트폰 등 원격 투표로 총장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요. 교직원과 학생들은 노조와 비교수 단체 등 학내 구성원을 배제한 선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대저대교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계기로 환경단체와 개발론자 양쪽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비용 공탁제 등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현재는 제도 손질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과 밀락수변공원에 캐릭터 펭수 조형물이 다음 달 설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관광지 일대에 펭수존을 설치 운영하면서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부산은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고 더울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곳곳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텐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부산이 27도, 양산은 29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9도가량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하진 모레는 전국에서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며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서쪽 지역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 29도, 거제와 남해가 28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덥겠고요.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입 수능 시험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6월 모의고사가 부산에서도 어제 치러졌습니다. 등교 개학 채 한 달도 안 돼 시험일 치게 된 올해 고3 학생들이 특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도 117개 고등학교와 24개 학원에서 예비 수험생들의 6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12월 대입 수능 시험의 가늠자가 되는 이번 모의고사에 부산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2만 8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 고3의 경우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참여 수업 일수가 적어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에 비해 불안감이 큽니다. 조금 아쉬운 선배님들 많을 텐데 그런 선배님들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반수생해서 6월, 9월 계속 들어오시면 현역 입장으로서는 긴장될 따름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때문에 일산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올 대입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진학지도 전문가들은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며 학생들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학교에서 시간에 맞춰서 수업과 자습을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수생과 N수생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계속해서 재학생들을 위한 보완 조치를 발표하는 만큼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남은 5개월간의 학습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재수생이라고 비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영향은 받습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가느냐에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고3으로 불려지는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자체가 주는 부담감과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최근 경남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폐기물을 치우는 비용은 투기업자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왜 그런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과 사천의 경계 지점인 사천 강변입니다. 폐금물과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 5,000톤이 1년 넘게 강변에 쌓여 마치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가 방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냄새 때문에 못 살아. 모질이는 냄새나 이제 저 부분 그 내꺼라고도 이제 안 내려가는 거 보이소. 특히 장마와 겹치면서 폐기물과 오염 물질이 빗물에 씻겨 바로 옆 사천강으로 유입될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산을 치우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처리 비용은 1차로 폐기물 업체가 물어야 하지만 업체 대표 명의의 자산은 차량 몇 대가 고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업체 대표가 구상권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자산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재산이 많이 없어서 네네. 또 차량하고 몇 개는 있어서 어쨌든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가압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토지 소유주에게 처리 비용 책임을 묻자 소유주들은 땅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급한 대로 국비와 군비를 들여 폐기물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투기업자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꼴입니다.
불법은 일어났고 그 몫은 오로지 토지 소유자, 건축주가 1순위가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동의 책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업체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적발이 어려운 만큼 업체를 특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처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해 불법 투기를 끝까지 추적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투기를 막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심야 시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심야 시간 부산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고 자리를 피하려던 여성을 1km 가까이 뒤따라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린 시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리원전 일대 반경 18km 비행 제한 구역에서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14명을 적발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드론 무단 비행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동호인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연제구 거제동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에서 40대 A씨가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을 조수석 문에 매달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그 상태로 1km가량 이동해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교각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일리를 선발로 내세운 롯데는 9회까지 2대2 동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연장 10회 말 키움에게 끝내기 안타를 내주면서 결국 한 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롯데는 오늘 저녁부터 사흘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3연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계 7대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설립 60주년을 맞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설립 60주년을 축하하고 디지털 선급으로의 전환을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오늘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해 방역 대책을 점검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선급은 어제 오전 창립기념식을 열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첫 사전 협상형 지구 단위 계획인 해운대구 한진 컨테이너 야드터 개발과 관련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 협상이 다음 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옛 한진 시와이터 5만 4천여 제곱미터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대신 이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기여받는 협상을 민간 사업자와 벌여왔습니다. 부산시는 협상이 체결되면 최소한 1,100억 원 이상을 공공기여금으로 받고 민간 사업자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토지 용도 변경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